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한술 4월 15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야권에서 질서 재편 움직임이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등장해 있기 때문이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야권 질서가 재편이 돼야 되고 야권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한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들어 앉았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을 이끈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아사리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달라고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한심한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울시장 후보 범야권 단일화 대상이었던 안철수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그 이후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건방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김종인이 이렇게 지금 야권판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덜 쑤셔 놓고 있죠. 흔든다기보다 혼자서 지금 덜 쑤셔 놓고 있습니다. 야권판이 그렇다고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자, 이 상황에서 내일 또 김종인이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맞이 신당이죠. 윤석열이 들어올 수 있는 신당을 만들겠다. 금태섭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도 금태섭 신당에 윤석열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내일 만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윤석열 맞이 신당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김종인은 계속 정치 작업을 해왔죠. 윤석열과 안철수는 같이 갈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윤석열이 아싸리판 정당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참다 못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김종인을 비토하는, 김종인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계속 그 김종인을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노욕에 찬 정치 기술자다. 노욕에 찬 정치 기술자다. 탐욕적으로 당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대선 헌팅을 하고 있다. 대선 주자를 헌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또 내팽개치고 이렇게 한 행태를 계속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김종인의 천원 덫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 또 한 사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죠. 아주 강하게 김종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쪽에서 전과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말을 김병진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했습니다. 김종인은 뇌물받은 전과자다. 윤석열은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김종인은 3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로 받은 전과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개혁한다고 긴 시간과 권한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아싸리판이라고 하는 둥, 또 어차피 안 되는 당, 이런 말을 하면서 침까지 뱉고 있다. 상당히 김병준의 평소 어법에 보면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이 당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긴 것은 정권 심판 때문인데 김종인은 오히려 간표 요인이었다. 이 말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할 부분은 이 전과자 이야기입니다. 전과자. 김병준 전과자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윤석열과 같이 하려면은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대선판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의 과거 이력 같은 것, 정치적인 이력은 그렇다 치고 다섯 번이나 비례대표를 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한 이력, 이것은 또 별개 논란거리라고 치고, 자, 그러면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김종인이 과연 맞느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전과자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전과자 이 문제는 비자금, 정치 비자금을 받은 뇌물 사건으로 1994년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2억 1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나중에 석방이 됐죠. 자, 그래서 당시 뇌물 사건이 어떤 것이냐 보면은 당시에 김종인은 민자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동아은행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때 동아은행의 안영모 전 행장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받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때 김종인은 벌써 비례대표로만 3선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전국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죠. 경제수석 비서관을 할 때 노태우 정부였는데 그때 청와대로 찾아온 안영모 동아은행장에게서 우리 저 행장 좀 연임하도록 해달라 이 부탁을 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1,000만 원도 큰 것이죠. 전부 합하면 2억 1,000만 원인데 당시 2억 1,000만 원은 김병준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행정에 연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 부탁을 받으면서 달리는 성경차 안에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차 안에서 1억 원을 슬쩍 건네받은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안영모가 행장이 연임이 됐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청와대를 찾아가서 사례비 성공보수금이죠. 그 성공사례금이죠. 부탁을 할 때 1억 원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연임되고 나서 또 1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그만둔 뒤에도 또 뭐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해서 2억 5천이 아니고 2억 1,000만 원으로 구속 기소된 그 사건인데,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 김종인에게서, 피의자 김종인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검사 누굴까요?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작년에 그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작년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하고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국민의힘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김종인이 막았죠. 김종인 체제에서 입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한 비대위원이 또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작년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작년에 그 김종인 처음에 비대위 위원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런 사실을 본인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93년 4월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그때 함성희 주임검사 요청으로 김종인을 신문을 해서 단 20분 만에 김종인에게서 뇌물 사건을 자백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본인이 이 설로모신 사건 고검장들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대검에 가 있을 때, 파견 나가 있을 때 그때 김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은 것이 본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악연이 있으니 2012년 4월 총선 때 김종인이 당시 비대위원,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인데 그때 홍준표가 동대문을 공천 문제를 막 거론을 하면서 공천 주면 안 된다. 그 당시 홍준표가 당대표를 사퇴한 시점인데 그런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김종인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홍준표가 아무리 정치판이지만은 내가 조사한 뇌물 사건의 피의자에게 공천 심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천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런 일화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것이 과거의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뇌물수수 사건이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홍준표가 또 있고 그리고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김종인의 이런 이력과 윤석열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 이것이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윤석열의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김종인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